안녕하세요. 저는 늦게 결혼을 해서 시댁살이로 큰 코 다쳤다가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인 40대 여성입니다. 시댁살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힘들다는 건 예상하였지만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도 저만큼 정도가 심하다 싶은 사람이 있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전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고 옷가게 도매상을 발로 뛰며 신제품을 알아보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에 비해 옷 코디하는 감각도 좋고 대화할 때도 막힘없이 시원시원하니 어느새 제 맘속에 들어와 버렸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고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몇 번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전화가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고 바로 바뀌는 목소리와 애교에 순간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귀에 들렸습니다. 보통은 저희 나이대가 되면 남자들은 어머니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왔던 터라 살짝 이상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아주 살갑구나라는 생각에 가정교육 잘 받았겠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래도 저와 통화할 때나 같이 있을 때 행동보다 더 애교가 넘치니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많이 친한가 보네? 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잖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네 집에 저녁 식사로 초대되었고 남자친구 가족들을 처음 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할 때쯤 마중 나온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맛있는 냄새와 함께 남자친구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저를 아가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반겨주시는 아버님과는 달리 어머님은 저를 물건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네가 우리 원중이 여자친구구나 라고 하시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과 행동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종일 일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던 저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에 배가 고파져 남자친구 옆에 앉으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서 자리에 앉는데 남자친구 옆엔 어머님이 앉고 저는 아버님 옆에 앉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다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배고픔에 극에 달해 있던 저는 얼른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깨작깨작 먹는 것보단 복스럽게 먹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복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 아버님과 남자친구는 절 보며 귀엽다고 좋아하셨고 아버님은 제 밥 위에 여러 가지 반찬을 올려주시며 챙겨주시곤 했죠. 하지만 한 분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어머님이셨는데 남자친구 옆에 앉아서 우리 원정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니 많이 먹어 라며 남자친구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냥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한테 저러는 게 이해가 안 갔지만 어머님의 남자친구 사랑이 많이 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저를 챙겨주시고 생각해주는 게 정말 감사해서 순간 언짢은 기분은 저 멀리 보낼 수 있었죠. 거실에 나와서 두 분이 같이 과일 드시고 손 꼭 잡으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보아 두 분 금실이 정말 좋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란 남자친구는 사랑을 많이 받았을 테니 나중에 가정에 충실할 것 같기도 했고 두 분 모습이 저희 미래 같아 보여서 결혼 생각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 날짜를 잡고 무사히 상견례도 마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님 전화가 많이 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더 안심하고 의심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와 지내는데
결혼하느라 그동안 일에 소홀했던 것과 저 대신 많은 일을 처리해 주었던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저는 바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랜만에 일을 하니 감을 잃은 것 같아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작 후 며칠 정도는 야간을 피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얼른 알려준 위치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이미 하얀 천으로 덮인 한 사람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 옆으론 어머님이 주저앉아 울부짖고 계셨고 남편은 하얀 천을 붙잡으며 울고 있었는데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절 많이 이뻐해 주셨던 아버님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에 시간이 정지된 듯 했죠.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아려오는 고통은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듯 보였고 저도 남편 옆으로 가 울고 있는 남편을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겨운 아버님 장례식이 끝나고 홀로 남겨질 어머님이 아주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제게 당분간만 어머님과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어머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인데 며느리인 내가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어머님과 같이 지내는데 며칠 동안은 어머님이 마음을 추스르셨고 며칠 뒤에 어머님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저와 남편이 이렇게 있어도 항상 남편만 찾으시고 저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시더군요. 밥을 먹을 때 저는 심부름꾼이 되어 어머님 시중을 들어야 했고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 싶으면 무조건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 프로젝트로 야근하고 늦게 귀가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휴가를 낸 상황이었어요. 저희 둘 다 휴가 내면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나마 어머님이 좋아하는 남편이 휴가를 낸 것이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부여잡고 출근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소리를 듣고 나오신 건지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침밥도 안 차려놓고 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은 굶어 죽으란 소리냐?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제가 뭐 하인도 아니고 밥 정도는 둘이 알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리 말하는 시어머님을 보니 안쓰러웠다가도 밉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제 자식만 자식인 건지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일하러 가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빠가 일어나서 해드릴 거예요. 배고프시면 오빠 깨워드릴까요? 반항 아닌 반항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너 잘났다 이러시면서 방으로 가시는데 저한테 시비 걸고 싶어서 트집 잡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으로밖에 안 느껴졌어요. 아무리 시어머님이라도 서로 지킬 선은 있는 게 아닌가요? 며느리는 무조건 보살인가요? 제가 늦게 결혼했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거라 생각한 저는 그냥 무시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눈에 띄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불같은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침에 배고프다고 말했다는데 그냥 무시하고 굶으라고 하고 나갔다면서.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서 듣고만 있었네요. 어머님이 그러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 너무하시네. 당신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라고 일침을 날렸어요. 남편은
아니, 나도 네가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우시는데 나도 모르게 욱해서 우셨답니다. 무슨 드라마 찍습니까? 참 뭐라 표현할 단어가 없네요.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던 건지. 남편 처지도 이해가 가던 참이라 통화는 잘 마무리되었고 몰아치는 화에 일에 집중이 안 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과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집에 도착 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과 어머님이 서로 과일을 먹여주고 있었고 꼴불견이었지만 참고 어머님 앞으로 가서 어머님께 아침에 있었던 일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한 대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천연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오해가 있던 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하며 저를 옆에 앉혔는데 그게 어딜 봐서 오해입니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 사이로 옆에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소름 끼치는 행동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들어왔고 작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며 새로 산 커플 잠옷이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를 제게 보여주며 제 것이라고 침대 위에 올려줬고 씻고 나와서 입으라 했죠.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이런 작은 것에 또 녹아버리고 설레는 마음에 살짝 편안해졌고 아직 어머님이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얼른 남편이 선물로 준 잠옷을 입기 위해 씻으러 들어갔는데 씻는 동안 누군가 방에 들어온 소리가 났고 저는 남편이 뭔가 놓고 갔나 싶다가도 어머님을 방에 보내고 우리 둘이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내려나 싶어 내심 기대도 됐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마치고 문을 여는데 잠옷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 씻기 전에 침대 위에 그대로 올린 다음 들어갔는데 남편이 혹시 다른 데로 옮겼나 싶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충 다른 옷으로 입은 다음에 거실로 나가 남편을 불렀는데 제 눈에는 소파에 같은 잠옷을 입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님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그러면서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엄마가 내 잠옷 이쁘다고 입어보고 싶다고 하도 그러셔서 여보 거 드렸어. 여보는 내가 나중에 더 이쁜 거로 사줄게.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아니, 며느리를 상대로 뭐 하는 짓인가 싶었네요. 정말 낯설게 느껴지고 종일 피곤했던 터라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보통은 바로 들어와 미안하다 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나요? 이날 남편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눈을 뜨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이 자고 있었고 저는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는데 다행히 오늘은 어머님이 깊은 잠에 빠지신 건지 나오지 않더군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과 어머님이 커플 요가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뭉친 근육에 좋다며 열심히 늘려대고 둘이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는데 뭉친 근육은 제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팔짱 끼고 하는 모습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역시 일에 지친 저는 방으로 가서 누웠고 거실에서는 둘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 어머님 분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예 바보는 아니었는지 그동안 제가 많이 서운했을 거를 짐작하고 있는 남편이 더 미웠지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우선 어머님께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뭔가 순순히 허락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시도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에서 저녁을 먹은 후 남편이 어머님께 말을 꺼냈죠. 그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으셨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기에 저는 그저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남편의 말을 들은 어머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듯 했죠. 나 홀로 설거지를 마치고 뒤돌아보니 거실엔 텔레비전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둘 다 자러 들어갔나 싶어서 안방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성의 끈을 간신히 잡을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침실에 남편 팔베개를 베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왔어? 이러면서 천연덕하게 말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아 하고 뻔뻔한 그의 모습에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며칠 동안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나요? 절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매번 상식에 벗어나는 일만 하시잖아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소리질러 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멍하니 계시다가 네가 집에서 며느리로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디서 큰 소리냐? 나는 잘 때 원래 원중이 아빠가 팔베개를 해줘야 자는 습관이 있어서 오랜만에 원중이한테 한번 부탁해 본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니? 매번 일 핑계로 시어머니 무시하는 네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시어머님은 됐다, 내가 다시 원래 집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라면서 집을 나가셨고, 남편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어머님이 나간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저것 제사다 뭐다 집안일이다 이런 거로 잔소리 하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아빠같이 이렇게 숨막히는 삶이 시댁살이일 거라는 상상은 못 해봐서 각오가 덜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전혀 모르겠고, 어머님이 저렇게 뛰쳐나가실 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남편이 혼자 들어왔고 어머님은 집으로 잘 모셔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자며 거실에 앉았죠. 안 그래도 힘드신 분인데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했어? 라는 남편의 말에 배신감이 들어 오빠는 내 생각은 들지도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은 해봤어? 라고 하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래도 엄마인데 여보네 엄마지 우리 엄마 아니잖아 라는 말을 끝으로 저희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안 계시니 그나마 살 것 같았어요. 자주 남편한테 연락 오는 것 빼고는 웬만해서는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있을 때는 귀신같이 알고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만 차라리 그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또 터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쉬는 날 음식은 하기 귀찮아서 배달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건 처음이라 놀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이 내 전화 받는데 심호흡이 필요하니? 라고 말씀하셨고, 너무 깜짝 놀라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전화기 보자마자 받았어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구나. 그나저나 우리 아들 또 배달 음식 먹이려 그러니?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귀신인 건지 자리 펴도 될 정도로 상황을 잘 맞추시는 게 소름 돋았지만 어머님이라면 그런 상상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이따가 장 보러 갔다가 요리하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낮에 TV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 어머님이었습니다. 너 대낮부터 술 마시니? 일어났으면 집안 청소하고 우리 아들 깨워서 밥도 먹여야지. 아니, 이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건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남편이 말한 건가 싶다가도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은 쥐죽은 듯 자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일어나고 밥을 차리는데 마땅한 반찬이 없어 즉석 음식을 데워 준비해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때 또 어머님이 전화가 왔고 즉석 음식은 몸에 안 좋은데 우리 아들 그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 먹다가 어이가 없어서 굳어있는 걸 보고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받은 뒤 어머님인 걸 알고 엄마 왜 그래? 이것도 가끔 먹을만해. 라고 말하며 특유의 애교 섞인 말로 걱정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떻게 알고 전화하시는 거야? 라고 물었고 남편은 당황하며 그러게? 라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쓰레기 정리를 하다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마 하는 마음에 주방과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제 눈에 보인 건 선반에 있는 인형에 붙은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설마 이거 카메라예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네가 뭘 그리 뒤지나 했는데 이것 때문이었냐? 라는 대답을 하셨죠. 순간 너무 소름이 돋고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제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눈치였죠. 두 사람에게 배신감에 극에 치달은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 바로 경찰서로 갔고 신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제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합의금을 잔뜩 주셨죠. 처음에는 합의금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이 감옥은 안 된다며 사정사정을 하길래 그 모습이 안쓰러워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혼도 하고 그 집 사람들과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니 믿을 수 없다며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시댁살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인권 침해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라도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을 잠깐 쉬고 있고 생각 정리도 할 겸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 같은 시댁살이를 겪는 분들은 당장 빠져나오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